반도체와 자동차, 우리 산업계를 대표하는 업종인데요. 실적과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현대차가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내놨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무난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먼저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좀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난 3분기 매출은 4조 9,250억 원, 영업이익의 경우 1조 3,83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6%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7분기째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분기째 1조 원 클럽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히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20조 원 규모의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의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같은 외부 요인까지 개선돼서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D램 수요는 계속 늘 예정이고 낸드 플래시도 꾸준하게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낸드 플래시로 보이는 그 3세대 48단 V낸드의 양산을 개발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해서 향후 시장 대응에 대한 그런 기대치도 괜찮은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들도 많지만 이 중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치킨 게임이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밤 사이에 소식이 전해졌죠. 중국 칭화 유니그룹이 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대주주로 있는데 최대 주주로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의 샌디스크를 21조 6,500억 원에 인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칭화 유니그룹이 그 4조 3천억 원의 웨스턴 디지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게 불과 지난달 30일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되자마자 바로 다른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인수전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샌디스크가 그 모바일 기기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입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를 다른 반도체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당장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업체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자본발,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중국이 드디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업계 재편에 나섰다. 이런 신호탄이 드디어 쏴졌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한 긴장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바일을 포함한 IT 기기들의 메모리 채용량 증가에 따른 견조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계 내 활발한 인수합병과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한 메모리 시장 환경 속에서 선도업체로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은 전망 자체는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죠. 네,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23조 4,29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03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은 10%나 늘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이 8.8%, 9%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서 5분기 만에 6%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3분기 하나만으로 봐도 좋지가 않은데 누적으로 따지면 부진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7%포인트나 14.7%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는 계속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력 모델들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은가 봐요. 네, 실제로 현대차의 지금 판매 성장세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3분기에 작년보다 0.8% 이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4.5% 늘었는데 반대로 해외에서 판매가 1.5%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중국에서의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1%나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전반의 문제 좀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그 둔화세가 생각보다 더 심한 상황입니다. 예.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도 이 정체기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로컬 업체들의 약진도 그 현대차 같은 글로벌 업체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마다 재고가 상당량 쌓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 최근에 출시한 주력 모델들의 신차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은 걸로 보고 다음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걸로 신차 효과가 극대화돼서 실적이 한층 안정화를 찾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 찾아본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분야도 역시나 중국 쪽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죠. 네,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3,329억 원, 3,330억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예. 시장 예상치보다 한 10% 정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0%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은 9% 올랐는데 영업이익 감소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패널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엇보다 이 패널 단가가 하락세를 걷고 있다는 점이 이 디스플레이 업계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현 기자와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 상황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